안녕하세요. 수급 중심 추세 추종 투자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은 항상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주간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국 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 영향과 함께 또 일본 증시 급락,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각으로도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한 4%대 상승을 하는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외국인 현 선물 대량 매도에 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 올려드린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FOMC 회의 결과, 조기 금리 인상 시사, 그리고 하반기 관심 종목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많이 봐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안 보셨어요. 그래도 보신 분들은 오늘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쫄리지는 않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초과 지중금리는 인상을 했더라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관심 종목, 결국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시기는 이제 조기에 시행이 될 거냐,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고요. 시기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 개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자, 해서 FOMC 회의 결과 조기금리 인상 시사와 함께 연준위원회 매파적 기조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언급이 이제 증시 변동성을 이제 확대시켰어요. 그럼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 기조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근거로 지난 6개월간 회복세가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고 또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5월 이제 근원 PC 물가의 추가 상승 여부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6월 25일 날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가 주장을 했었던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발표되는 5월 근원 PC 물가의 추가 상승 여부에 주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첫 줄에 올려놓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파월 의장 하원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은 5월 근원 PC 물가 발표되기 전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일이에요. 22일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제 연준의 대응한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과 함께 이제 현재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재 미국 경제 및 정책 향방, 방향성, 향방에 대해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2일서부터 25일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조금 경계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유로존 6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발표도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22쪽, 이제 유로존 쪽은 미국 FOMC보다는 그래도 비둘기적인 의견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FOMC에서 조기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되어질수록 유로존도 스탠스를 좀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 델타 변이 코로나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이 미국의 하원위원회에서 이제 빅테크 제한 법안 표결이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6월 23일이에요. 예. 앞서서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 증언은 22일, 하원위원회 빅테크 제한 법안 표결은 23일.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화수 목금까지 참 경계 심리가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쭉 좀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하원에서의 빅테크 기업을 제한하는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마련까지는 추가 기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이제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한국 증시에도 이제 후폭풍,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성장주들이 좀 이제 다시 부각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부터 정말로 2021년도 하반기 이제 들어가면서는 더욱더 실적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와 함께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시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추가 상승, 강한 상승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수의 흐름은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와 선호 심리가 계속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와 선호 심리가 계속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건데요. 선호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과매수 신호가 발생이 된 이후에 다시 또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과매수 신호가 또 풀리면서 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그럼 이런 흐름에서는 결국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최근 이제 철강주에서도 제가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요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렇게 철강주들 지금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자,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서부터 계속 매수의 의견을 드려왔었단 말이에요. 다만 2월 상승, 아카데미에서는 25,000원 이하 이미 공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략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를 못할 이유는 없다.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여성재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없었던 새로운 수요 창출, 이런 부분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가지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2월달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관심이라면 AP 시스템에서 2월달에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 흐름과 함께 자세한 이제 내용도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고, 또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조정시 분할 매수로 매집
매수. 오늘 급등. 자, 이제 적정 비중을 담아둔 상태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AP 시스템 언급을 해드렸고, 하지만 이 주간 흐름에서 긴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간을 극복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않아요. 이미 추가 매수라든지 적정 비중을 담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죠. 추세적인 상승을 즐긴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FOMC 통화정책회의 조기금리 인상 시사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면서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덕산 네오룩스는 2019년도에 추천 의견을 드렸었고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덕산 네오룩스처럼 상승이 가능한 종목 실적 개선이 뚜렷할 수 있는 종목으로 덕산 테코피아를 설명을 드렸죠. 제가 대부분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AP 시스템 말씀드리면서도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도 현 가격 구간에서 그냥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오전 증시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4.16% 장중 저가를 기록하고 현재는 1.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장중 저가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가격이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추세 추종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잖아요. 지지와 저항.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야죠. 그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돌파는 6월 14일, 2주, 월요일, 2주에 이제 나타났죠. 시세 흐름이. 그럼 이 가격은 22,000원이라는 가격은 저항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하는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주간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 다시 재차 상승했지만 고점을 찍고 다시 가격 조정 하지만 작년 6월 달서부터 상승의 추세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이번에 돌파를 했으니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지켜야 돌파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22,000원 가격서부터 해서 한 21,500원 혹은 21,000원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지지를 받는지 매우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가격 구간이다. 1차 매수 이미 매수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1차 매수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는 HB 테크놀로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HB 테크놀로지를 연초 2,500원 가격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급하게 급락 5월 달에 급락을 받은 이후에 5월 마지막 주에 방향은 어디로 잡힐까요? 라는 부분을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HB 테크놀로지도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잖아요. 자, 이번 주 시장 지수 하락과는 무관하게 강한 반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무료 오픈 채팅방에 찾아오시면 장전 시황과 함께 또 유익한 종목들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오픈 채팅방 찾아오시는 방법은 제 영상 링크 클릭하시고 2525 이제 입력을 하시면 무료 오픈 채팅방에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금융주들 관련해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어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렇게 굵직한 금융주들 세 종목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조기 금리 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또 보험주들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고 제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또 제가 이제 번호로 좀 암시를 좀 해드렸는데 향후 주가 흐름이 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무료 오픈 채팅방 찾아오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내용과 함께 종목 정보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플레이 관련주 단기 시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갈 것으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AP 시스템 뿐만 아니고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오늘 야스 종목도 지금 증시에 시세가 급등하는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적 분석이 결합된 추세 추종 투자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